일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약간 고비가 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어렵고 뭔가 되게 불확실성이 좀 큰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느껴진 부분이 최근에는 가장 되게 힘들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자고 있고 우울증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삶의 의욕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내 몸이 먼저 지쳐버리니까. 일을 막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슬럼프를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빡센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뭔가 좀 평온하게 돌아오니까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사는 게 이게 맞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이제 퇴사하면 아,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해서 입사하면 다시 이러다 과로로 죽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탈진하지 않게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쥐어짜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일을 잘한다는 사람이 되는 건 저한테 꽤 많은 인생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래저래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동안 제가 썼던 익숙한 방식이 잘못됐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왜 잘못됐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사실 이제 분노, 뭐 짜증,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되게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다방면으로 뭐 집안 사정도 그랬고 뭔가 여러 가지로 겹치니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끝내려면은 퇴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사 날짜를 받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지금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때때로 무조건적으로 성공만 추구하며 일 생각을 머리에서 떨칠 새 없이 항상 일하고 있거나 언제든 일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로 살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용주 모두에게 실패를 안기는 지름길이다. 이 책이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게 일만을 생각하고 일에 100% 내 에너지를 쏟고 그러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는 길은 고용주에게도 저에게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일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분명히 일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내가 맡은 거를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주말에도 저한테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거든요. 그게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었어요. 초생산성이 자기계발서잖아요. 네,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정말 마치 문학작품 보는 것처럼 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서 울컥했어요. 그 책에서 나왔던 그 멘트가 너무 마음 울렸어요. 더 적게 일하고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빨리 많이 일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 잘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인정을 받고 더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하면서도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그동안 일에 너무 나를 매몰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울컥했죠. 저는 초생산성을 보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교열 작업이라고 하죠. 맞춤법도 보고 아니면 뭐 내용이 틀린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하면서 보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략 시간당 25페이지씩 보더라고요.
그러면 100페이지 보는데 4시간 걸립니다. 500페이지짜리 책이면은 다 읽는데 20시간이 걸려요.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초생산성의 회복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는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책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50분 책을 보고 10분 쉬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일단 책을 보려고 엉덩이를 딱 붙이면은 그날 목표로 한 양을 다 보기 전까지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50분 보고 10분 쉬고 50분 보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쉬면서 했는데 오히려 1시간에 보는 페이지 수가 35페이지로 10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사실 일하는 시간 자체는 오히려 50분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10페이지를 더 읽게 된 거죠.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동안. 진작 쉴 때 쉬어가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끝까지 할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막 힘들어도 몸 베베 꼬가면서 어떻게든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쉴 땐 쉬어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거기서 효과를 본 다음부터는 저녁 8시가 되면 그냥 컴퓨터 플러그를 뽑아버립니다. 일을 더 적게 하고 회복하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팀장님이 저한테 한 달 전쯤에 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한 일은 아니니까 시간 날 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한 달 동안 질질 끌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에 컴퓨터를 꺼버리고 회복하기를 가졌던 그 주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금요일 오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빈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그 밀렸던 그 일 해야겠다 하고 금요일 오후에 그 일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회복하기를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을 끝내버리고 일 플러그를 뽑아버리니까 그 일을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복하기가 정말 강력하구나 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일 만에 깨달았죠. 가장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저한테 키 메시지가 있어요. 휴식과 생산성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 외에도 소중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일을 잘하는 것도 있고 휴식을 잘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울림을 받았고 이제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일도 잘하고 이 적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최대 효과를 내지만 그것도 플러스해서 내가 자유시간까지 확보하는 거. 생산성에 대한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빨리 많이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많이 하는 게 물론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빨리 많이를 나를 쥐어짜서 빨리 많이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실력을 키워서 내가 더 일을 더 수월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빨리 많이 해야지 쥐어짜서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찾는다. 저한테는 그게 실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찾는 거, 그걸 이제 초생산성을 보고 나서 그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고 이제는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은 8시까지만 한다로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바뀌었죠. 저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되게 자부심하게. 왜냐? 문의가 들어오면은 전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빨리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말 답변이 빨라서 빠른 답변 감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몰입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콘텐츠 영상을 만들기 위한 대본을 짠다거나 정말 이제 글을 써야 된다거나 정말 이게 장시간으로 몰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저의 이런 성향들이 정말 많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제 업무가 주로 저는 이제 대외 업무, 그다음에 이제 대외 연락, 그다음에 어떤 이제 외부 업체들과의 어떤 일정 조율을 주로 맡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요일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 이외의 요일에는 모든 알림과
신호, 그러니까 외적 신호들을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일정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카톡을 보지 않는다, 카톡 알림을 꺼놓는다, 뭐 카페 알림을 꺼놓는다, 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다, 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딥워크,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장시간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이제 집중을 하려고. 저를 되게 스스로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임을 못했기 때문인데, 위임이라는 정의를 제 개인적으로는 책임 전가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임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생산성을 낼 수 있고 효율적인 건데 잘못 생각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일을 하겠다고 막 끙끙거리고 이렇게 막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타인과의 어떤 소통을 조금 이렇게 내 스스로가 좀 차단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뭔가를 시키면은 오히려 내가 못한다는 걸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도 사실 이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나의 어떤 못난 생각까지 같이 좀 들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딱 와닿은 문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원래 하수가 걱정이 많지, 고수에게 놀이터가 하수에겐 생지옥이지,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이 많은 이유가 하수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고수가 되면은 내가 지금을 즐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시간을 되찾을 수는 있다. 그리고 시간을 되찾는 것은 행복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 행복하게 사는 거에 뭐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행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초생산성이 아닐까. 일을 되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뭔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원하는 활동이 뭔지 이런 거부터 써내려가면 되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길이. 사회초년생들, 특히 이제 새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어떤 또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일을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 그냥 한 권만 딱 옆에 딱 끼고 있으면 답답할 때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어떤 단계에서 막히고 있나 할 때 이렇게 딱 펴면은 적어도 뭐 이 책이 내 맥락에 맞는 100% 정확한 정답은 내려주지 못할지언정 나한테 적어도 길은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었어요. 이게 다른 거는 조금만 더 힘들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이거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 좋아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편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일도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일하는 나와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일상에서의 나도 전부 다 모두 다 내 모습이잖아요. 어떤 총체적인 한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최고의, 올 하반기에 만난 최고의 초생산성이 아닐까. 프로 일자리를 꿈꾸는 분,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이신 분, 그 다음에 정말 일과 삶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한 번쯤 읽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워크시트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정신없고 바쁜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지금 시행착오 중이니까 자신의 원하는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